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호르몬과 이제 내분비샘이 무엇인가, 그리고 호르몬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이렇게 배웠고요. 네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호르몬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각각의 이제 사례를 하나씩 들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거기에 대해 배울 건데요. 우리가 혈당량하고 삼투압하고 체온 조절 이 세 가지를 네네네.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네, 혈당 중요하죠. 요즘에 공복 혈당에 관심이 많더라고 사람들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네. 되게 막 유튜버도 요즘에 유명한 유튜버도 있고. 아 진짜요? 그게 저 아니고요. 그런가 보네요. 저 말고 다른 네. 좀더 유명한 것 같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네.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보통 유튜버들이 어떤 얘기 하나요? 공복 혈당에서? 이제 그 당뇨 걸린 사람이 음. 어떤 걸 먹었을 때, 뭐 짜장면 먹었을 때, 혹은 뭐 순댓국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그걸 직접 실험을 이제 시간마다 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혈당을 재가지고 요런 기계로. 네, 얼마큼 올라가고 얼마큼 떨어지는지, 평소에 공복 혈당이 얼마 정도인지 네. 따라서. 네. 그래서 네, 예, 한번 그러면 우리는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는 실제로 재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예,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거 피내야 돼 갖고 좀 무섭네요. 네. 근데 아프진 않아요. 이게 되게 바늘이 진짜 얇아 갖고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따끔하자, 네. 따끔한데 따끔. 사실 네. 헌혈할 때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싫더라고요. 항상 기다릴 때 무서워. 네, 예, 그러니까 붉은 바늘 넣는 것보다 이게 따끔한 게 더 싫죠. 맞아요. 자, 어쨌든 혈당량 조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혈당량을 조절하는 건요. 이제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이 있고요.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이 있죠. 네네. 자, 공복 혈당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가 고픈 거죠. 밥을 안 먹었을 때. 네. 예, 공복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이 소화기관으로부터 이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좀 낮아진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이제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밥을 안 먹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혈당을 올 수 있는 아직 그 여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단식을 오래 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네. 저장된 영양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100 이하야 됩니다. 네. 정상이려면. 네. 어쨌든 이 밥을 먹었을 때보다 낮은데 그래도 이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낮아지면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막 뇌에서 에너지 쓸 게 없으니까 막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혈당량을 높여야 됩니다. 밥을 안 먹을 때 혈당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야 됩니다. 자, 혈당량 올 때는 이거 이자 최장 뭐 저번에 최장. 은행 이자니 네, 최장이니 네, 뭐 네.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자. 이자에는 그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라고 하는 두 세포가 있는데요. 일단 알파 세포에서 작용합니다. 알파 세포가 바로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만드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자에는 막 소화액 만드는 세포들도 있고요. 그 인슐린 만드는 세포도 있고 글루카곤 만드는 세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 세포가 글루카곤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루카곤이 이제 알파 세포에서 나오면요, 얘가 이제 혈액 속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표적기관을 찾아가죠. 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이제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게 저장돼 있어요. 우리가 밥 먹었을 때 간에다가 밥 먹었을 때는 이제 혈당이 영양소가 충분하니까 그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해놓거든요. 글리코젠은 이제 포도당을 합성해서 만드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예. 이제 그 다당류를 이제 푸는 거죠. 저장해놓은 걸 푸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포도당이 생기겠죠. 네네네. 이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푸는 겁니다. 저장해놨던 거를. 그러면 이제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네네. 이게 정상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작용을 계속하는 거죠. 계속 하면서 예, 계속 돌리면서 그래서 정상 수준 혈당량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혈당량 올리는 과정은 이렇게 글루카곤. 글리코젠을 분해 촉진하는 게 글루카곤. 네, 네, 이름이 비슷한 거. 맞아요. 이름 비슷한 거는 얘가 그거에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을. 어원을 좀 어디서 똑같은 데서 따왔는지. 네. 근데 뭐 요거 헷갈리게 이렇게 뭐 함정파 놓지는 아마 않을지도 모르겠는지 않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예. 뭔가 알겠구나. 네. 예, 혹시는 몰라서 문제를 저 혼자 내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근데 요 글루카곤이랑 저 같으면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굳이 뭐 이걸 아는 게 또 학습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예, 글루카곤에 의해서 요 글리코젠이 분해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혈당을 낮춰야 되게 때가 있죠. 밥을 먹고 막 예, 밥을 먹으면 이제 혈당이 막 올라갑니다. 막 네, 몸속에서 그렇죠. 소장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흡수하니까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낮춰야 돼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알파 세포였죠. 이번엔 아, 베타 세포입니다. 베타. 그러니까 이게 이자에는 소화액 만드는 세포, 알파 세포, 베타 세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자가. 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혈당량 제대로 조절 못하면 이게 당뇨병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면요. 인슐린은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작용합니다. 하나는요, 일반 온몸의 다른 세포에서도 이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요. 예, 그래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니까 혈액에 있는 혈당이 낮아지겠죠. 이 혈당이라는 걸 또 제대로 설명 안 했네. 혈당 다 아실 줄 알고 설명 안 했는데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포에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니까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낮아지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또 간에다가도 명령을 내립니다. 간에는 거꾸로 밥 먹었으니까 이제 포도당이 막 들고 있을 테니까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라. 저장해라. 예, 저장해라. 예. 합성하면 이제 이게 분자 크기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놓은 도시락을 막 묶어놓으면은 저장해 우리가 못 놓는 먹잖아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당을 이제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걸 촉진합니다. 이 두 과정이 합쳐져서 혈당량이 떨어지는 거죠. 세포에서 막 흡수하고 이 간에서는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밥 먹었을 때 저장해놓은 거를 밥 안 먹었을 때 푸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량 낮아지면 이거 또 혈당이 낮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 수준의 혈당량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밥 안 먹었을 때는 혈당량을 올리는 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 밥을 먹었을 때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네. 이 두 개 반대 작용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혈당량을 높이고 글루카곤이 높이고 인슐린 낮추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예, 항상성을 혈당량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게 그러니까 혈당량을 체크하는 피드백 작용이기도 하고요. 네. 혈당량을 체크해서 혈당량이 높으면은 인슐린 나오고요. 혈당량이 낮으면은 글루카곤이 나오고 그러네. 피드백 작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반대적인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기랑 작용이라고 하죠. 기량자죠. 네. 예. 그런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혈당량을 좀 일정하게 물론 딱 일정하진 않아요. 이게 밥 먹으면 또 어느 정도 높아져요. 또 굶으면 또 어느 정도 낮아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낮아지는 건 맞고 너무 높아지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 걸린 사람은 밥 먹고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되게 천천히 떨어지더라고 엄청. 아. 오랫동안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떨어지는. 네. 당뇨병 걸린 사람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 당뇨병 빠질 수 없죠. 혈당량 조절하는데. 오. 예, 당뇨병의 걸 볼게요. 자, 일단 당뇨병 안 걸린 사람 일반인들이죠. 자, 당뇨병 안 걸린 사람 일반 그 당뇨병 비환자는 자, 이게 밥 먹으면은 이게 주스를 마시고 이게 측정한 거예요. 주스 같은 주스. 거는 바로 당이 완전 예, 당, 바- 제대로 예, 당이죠. 바로 네. 이제 바로 흡수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혈당량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밥 먹으면은 이제 혈당량이 이렇게 밥이란다. 그 주스 마시면은 마시면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제 인슐린이 바로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푹 떨어지네.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다시 인슐린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낮아지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1형 당뇨병부터 볼까요? 네. 1형 당뇨병은 이 주스 마시고 혈당량이 쭉 올라갔는데 인슐린이 안 나와요. 나올 생각 안 해요. 예. 인슐린 나올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안 이게 떨어지네 혈당이. 예,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와. 자, 2형 당뇨병 환자를 보겠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는 이제 혈당량이 쭉 올라가죠. 네. 쭉 올라. 원래도 높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네, 높았는데 평소도 예, 높네. 먹으니까 더 높아, 주스 마시니까 더 높아졌죠. 네. 그래서 인슐린이 쫙 높아집니다. 근데 천천히 떨어지죠. 천천히 떨어지죠. 좀 떨어지면 얘도 줄어드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어요? 뭐가 차이죠? 인슐린을 그렇죠. 분비하냐 안 하냐. 그렇죠. 인슐린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죠. 자, 1형 당뇨병을요 우리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는 세포가 베타 세포인데 베타 세포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주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백혈구가 베타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자에서 베타 세포가 안 나와요. 베타 세포가 다 죽었어요. 기능을 못 해요. 죽었어요?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집니다. 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오히려 치료는 간단해요. 치료는 인슐린을 주사를 받으면 네, 됩니다. 먹는 건 아니고 주사 받는 예, 거죠. 먹으면은 이게 단백질이라서 그러네요. 분해돼 버리기 때문에 주사를 받아요. 혈액으로 줘야 되겠네요. 예. 아. 이형 당뇨병 환자는 경구용 약도 있긴 한데 어. 일형 당뇨병은 주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주사를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인공 췌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몸의 혈당량을 그 혈당을 체크를 하는 거죠. 맞춰서. 왜냐면 혈당 체크 기계가 있으니까. 혈관하고 연결해놔서 혈당량 체크해서 자동으로 주사해주는. 우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동 주사기죠. 이제 내가 인슐린 채워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주사해주는. 많이 좋아졌네. 옛날에는 막 맨날 네, 주사를 맞았던 걸로. 지금 보통은 왜냐면 보통 네. 주사 맞는 걸 볼 거예요. 왜냐면 보통 2형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당뇨병 환자의 90%는 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아. 예, 10% 정도만 1형 당뇨병 환자예요. 왜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도 자가면역 질환은 되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1형 당뇨병 환자가 멀쩡해 보이겠네요. 예, 1형 당뇨병 환자는 왜냐면 아까 이게 보셨지만은 우리 이거 방금 전에 보셨지만은 이게 밥 먹었을 때 저장을 했다가 그렇죠. 그 밥 공복 시에 이걸 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1형 당뇨병 환자는 아예 저장을 안 해요.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거의 저장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많이 먹건 적게 먹건 이 저장 안 하니까 이게 그 당뇨병이라는 게 왜 이름이 당뇨병이냐면 우리가 혈액을 걸러서 요 오줌을 만드는데 사실 이제 혈액 속에 이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나가지만 이걸 다시 영양소는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재흡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 속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혈당량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걸 회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게 오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뇨자가 오줌 뇨자예요. 그래서 네. 오줌을 나가니까 포도당이 오줌을 나가니까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당오줌 싼다 이런. 예, 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인슐린 그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요 저장을 안 하니까 보통 말라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뚱뚱하기가 어려워요. 잘 저장을 안 하니까. 예, 보통 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른 체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좀 일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제 2형 당뇨병은 이제 주로 이제 원인이 체중 과다입니다. 체중 과다. 자, 2형 당뇨병은요. 보시면은 이분들은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인슐린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원인이 이게 체중 과다나 운동 부족 같은 게 돼요. 체중 과다라는 거 이게 계속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계속 많이 나오겠죠. 네. 인슐린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이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면은 운동을 또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이제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동도 안 하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져 갖고 결국 한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2형 당뇨병에 걸리는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나? 치료는 그래서 2형 당뇨병의 치료가 더 어려워요. 이제 일단 살을 빼야 되고요. 체질 개선도 예. 뭔가 그리고 해야 될것 살을 안 빼더라도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운동 식이요법 계속. 그리고 이제 인슐린도 이제 좀 너무 심할 때는 인슐린도 좀 맞아주고. 예, 그래서 아마 주사로 맞는 거를 많이 본 게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다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1형 당뇨병은 이제 인공췌장으로 이제 아예 그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네. 거의 멀쩡해 보이겠어요. 주사 맞는 것도 없고. 예, 체중도 이미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예. 체중도 이렇게 혈도 정상이고 정상이고. 예, 보통은 오히려 많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2형 당뇨병이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1형 당뇨병이 이제 선천적인 원인도 많고 그런데 보통 이제 2형 당뇨병이 체중 과다 비만 후천적으로. 예,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요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 좀 그 2형 당뇨병 그 유병률이 조금 그 서양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예. 뭔가 서양하면 서양이나 미국인 맞다. 햄버거 먹고 그렇죠. 하나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서양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검증된 얘기는 아닌데 이 옛날에 그 흑사병이 유럽에 막 엄청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인구가 줄는데 농토는 그대로잖아요. 네. 그래갖고 먹을 것이 풍부한 시절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다 뭐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유럽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시절이 있대요. 그때 당뇨병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걸려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에 취약한 유전자가 적게 유전이 된 거죠. 자연 선택 예. 에 예,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는 이제 항상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게 전염병이 심하게 위생관념이 실제로 많이 일찍부터 발달했던지 동아시아에는 그렇게
먹을 게 풍부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아시아인이 요즘 조금 많이 보인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네요. 뭐 네. 그 검증할 수 없는 얘기죠. 믿거나 네. 말거나. 네. 그러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 과학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뭐 진화 생물학 관련된 얘기긴 하니까 네. 그렇죠. 자, 자 당뇨병은요 더 이제 그 한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합병증이 훨씬 무서워요. 네. 이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이 동맥이 혈관이 잘 막히는 거죠. 원래 이제 주로 2형 당뇨병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체형 뚱뚱한 사람들이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이거 안 그래도 혈관 속에 이제 지방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방 같은 게 침착되기 쉬운데 거기다 혈당까지 높으면은 혈액이 더 점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기 쉽고요. 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계 질환, 뭐 감각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말초신경의 감각이. 그 원인은 아직 잘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데 아마 혈액 순환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콩팥 같은 데도 또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혈액을 걸러서 피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혈액 순환이 또 혈액의 점도가 높아서 혈액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이 콩팥 기능이 약화돼서 신부정증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심하면은 이제 또 망막에 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망막에 이제 시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몸속에 당이 부족해지기가 쉽거든요. 우리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장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저혈당 같은 거 더 주의해야 되고요. 2형 당뇨병도 물론 저혈당 오긴 하는데 저혈당 쇼크 이런 거. 갑자기 혈당이 너무 낮아져갖고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갑자기 혈당이 낮아져갖고 이 뇌에서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을 쓸 수 있거든요. 뇌 혈관이 이제 두꺼워갖고 왜냐면 뇌에 영향을 주면은 이 뇌에 다른 물질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뇌에 다른 물질을 잘 통과를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포도당만 통과시키는데 이 포도당이 적으니까 뇌에서 정신을 잃는 거죠. 갑자기 뇌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쇼크로 이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혈당 조절 방법과 이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사실은 이 당뇨병이라는 게 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뇨병 그 혈당 조절의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이 수업 들으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겠다. 운동 열심히 하고 비만되지 않도록. 아직까지는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친구는 없을 거야. 아무리 좀 비만 체형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지 않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또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몸을 잘 움직이고 하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